585번입니다. 자,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자, 홀수개가 되라고 하고요. 그죠? 그런 집합 A의 개수를 구해 보라고 합니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원소는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 나 조건을 보면 x가 집합의 원소일 때, 자, 그러면 이 x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자연수 중에서 a의 원소이면, 자, 이 x분의 100, 즉 자연수분의 100도 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러면 이 x분의 100도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연수.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x분의 100, 이 분수, 유리수 자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x와 100이 약분이 되어서 바로 x가 1이 되어야 되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x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100의 약수죠. 그 약수 중에서도 바로 양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x 자체가 100의 양의 약수인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니까 양의 약수는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항상 숫자가 조금 크거나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상위수분해해서 먼저 이 100의 양의 약수가 몇 개 있는지부터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따라서 100을 성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바로 3 곱하기 3이 되어서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는 거. 맞나요? 왜냐하면 1은 2개 있고 5는 2개 있는데 2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약수를 구할 때 하나도 쓰지 않아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 2개를 써도 되니까 세 가지의 바로 액션이 필요하겠죠. 오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쓰지 않아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2개 모두 다 써도 되니까 바로 세 가지가 있어서 전체 9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9개를 우리가 적어 본다면 자, 1하고 100하고 2하고 50하고 맞나요? 그 3은 안 되겠죠. 이게 바로 2라는 말이 2를 한 개 썼다는 말이겠죠. 5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를 2개 쓰면 4잖아요. 그죠? 4하고 25하고 그리고 5하고 20하고도 되죠. 그런 다음에는 10 하나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x가 될 수 있는 게 9개가 있는데 1이 집합 A의 원소이면 1분의 100인 100도 집합 A의 원소이고 2가 집합 A의 원소이면 2분의 100인 50도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은 A의 원소이면 100도 A의 원소, 2가 A의 원소이면 50도 A의 원소, 4가 A의 원소이면 25도 A의 원소, 5가 집합 A의 원소이면 20도 집합 A의 원소이다. 즉, 이 1하고 100은 세트로 집합 A의 원소가 되고 2와 50도 마찬가지, 4와 25도 마찬가지, 5와 20도 마찬가지로 집합의 원소가 될 때는 이 100이 원소면 1이 원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수계가 되라는 것은 이 1이 원소일 때 100만 원소가 된다면 이 두 개가 원소가 된다면 짝수계가 되잖아요. 그죠? 1과 2가 원소면 100과 50도 원소가 되기 때문에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소가. 따라서 반드시 이 10과 항상 같이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각각은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트를 하나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10은 자유롭죠. 10은 혼자 들어가면 그냥 되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 이 10이라는 이 원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세트, 즉 세트 4개와 10도 하나의 세트를 본다면 이 다섯 세트 중에서 10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이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과 100은 원소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니까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 2와 50도 원소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니까 두 가지. 4와 25도 두 가지죠.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니까 5와 20도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죠. 그런데 10이라는 이 원소는 반드시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세트가 하나도 원소가 되지 않는더라도 10만 집합 A의 원소가 돼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해 주면서 바로 홀수계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의 4제곱이니까 바로 몇 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 16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런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 1과 100, 2와 50, 4와 25, 5와 20은 세트로만 움직이는데 자 이런 세트로 되는 것들은 자 들어간다면 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두 개씩이 되니까 항상 짝수가 되죠. 따라서 10이 반드시 들어가 준다면 항상 집합의 원소는 홀수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6개의 집합회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86번입니다. 자, 집합유는 1부터 50까지 자연수로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가 유라고 표현한다면 유니버설 셋이라고 해서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50개의 이 자연수가 있는데 이 유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바로 그 부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가를 보니까 2와 5는 모두 다 집합 A의 원소예요. 자, 그러면 A 집합을 한번 구성해 보면요. 2와 5는 바로 집합 A의 원소인데, 자, X가 A의 원소이고, 2X가 전체 집합의 원소죠. 즉, 전체 집합은 1부터 50까지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바로 이 2X도 바로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2와 5가 먼저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2가 바로 이 먼저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2가 A의 원소면 X를 2배 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2X는 4가 되겠죠. 4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4 또한 뭐가 된다? 이 A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번에는 방금 4를 했으니까 4가 집합의 원소이면 4가 집합의 원소이고 그러면 4를 2배한 8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8도 바로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이 집합의 원소이잖아요. 그러면 8을 2배한 16은 전체 집합의 원소죠. 그러면 그 16도 바로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16이 바로 집합의 원소이고 16을 2배한 32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죠. 그러면 그 EX인 바로 32도 바로 뭐다?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32가 집합의 원소이잖아요. 그죠? 32를 2배하면 64죠.
64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습니까?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 64는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 있는 x2를 가지고 해보니까 2, 4, 8, 16, 32는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5가 집합의 원소이잖아요. 그 5를 두 배 한 10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죠. 그러면 10은 A 집합의 원소다. 그런데 여기 10이 없죠? 따라서 10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10이 있다면 중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2A의 원소이잖아요. 두 배 한 22 전체 집합의 원소이니까 바로 20 동안 A 집합의 원소가 되고 마찬가지로 22 집합 A의 원소이면서 20을 두 배 한 42 전체 집합의 원소이니까 40 동안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42 집합의 원소인데 40을 두 배 한 80은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되지 않죠. 따라서 80은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바로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바로 집합의 바로 원소의 바로 최소값은 반드시 이 몇 가지, 9가지는 반드시 집합 A의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 조건을 우리가 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제는 집합을 배운 다음에 명제를 배우게 되니까 자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뭐뭐이면 이거이다. 저 앞에 이 이면 앞에 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면 뒤에 있는 부분을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이 바로 참인 것을 만족해 줄 때 이 결론도 참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87번입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 5, 6으로 이 원소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이 집합 문제에서 이 합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합을 영어로 sum이라고 하거든요. sum. 자, 그래서 이런 S라는 대문자를 써서 이렇게 집합 X의 합이다. 이렇게 많이 약속해서 보통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이럴 때 그 부분 집합은 사실 원소가 6개가 있으니까 바로 2의 6제곱적 64개의 부분 집합이 있겠죠. 그런데 자, 이 집합 X에는 자, 이런 원소가 되면 안 되고 3은 반드시 원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바로 SX의 합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할 때 이런 원소가 되지 않고 3은 원소가 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원소가 되면 안 되니까 한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2는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니까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3은 반드시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한 가지고 4도 두 가지 조금 빠르게 해도 되겠죠.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가 되어서 전체 2의 4제곱인 바로 16개의 집합 X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16개의 모든 집합의 각각 안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각각을 SX라고 했을 때 그 합을 모두 다 더해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16개를 모두 다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런 원소가 되지 않고 3이 원소가 되는 바로 3은 반드시 가지면서 이런 가지지 않는 이런 부분 집합 16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첫 번째 이 하나의 집합에서 3이라는 원소가 있을 때는 그 SX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2와 3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가 되겠죠. SX가 5가 되고 3과 4가 있을 때는 7, 3과 5가 있을 때는 8, 3과 6이 있을 때는 9 이런 말입니다. 2, 3, 4가 있으면 9, 2, 3, 5가 있으면 10, 2, 3, 6이 있으면 11. 그 모든 합들을 모두 다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16개를 선생님처럼 빠르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16개들을 모두 다 우리가 합을 다 구해서 그 16개의 합을 다시 더해주면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16개를 적는다는 것은 조금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1은 반드시 없습니다. 그러면 2와 3과 4와 5와 6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서 어떻게 먼저 2가 몇 개 있는지, 3이 몇 개 있는지, 5가 몇 개 있는지, 4가 몇 개 있는지, 6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2가 몇 개 있는 걸 다 더해준다면 각각의 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각각 구하지 말고 이 전체 16개에서 2의 개수와 3의 개수와 4와 5와 6의 개수를 바로 알아낸다면 그 모든 합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2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원소 누구를, 2를 반드시 뭐 하는 것, 포함하는, 포함하는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2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러면 1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3은 2가 있어도 항상 3은 있겠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2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1은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3도 반드시 포함이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따라서 1은 포함이 되지 않는 한 가지, 2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한 가지, 3은 반드시 포함되는 한 가지, 4와 5와 6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씩이 되어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 2가 있죠? 자, 2가 있는 부분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쳐보면 바로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라서 8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8개가 있으니까 바로 이는 몇 개가 있어서 8개가 존재하니까 바로 이들을 모두 다 더한 게 바로 2 곱하기 8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원소 누구를, 원소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3은 조건에서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3의 개수를 세릴 때는 1은 포함하지 않고 3은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1은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2는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죠. 3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나머지 4, 5, 6은 얼마가 된다? 바로 두 가지씩이 되어서 원래 구한 이 16가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은
모든 집합, 이 16개 안에 여러분들 3은 모두 다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3은 몇 개 있다? 16개가 있으니까 3을 곱하기 16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 얼마?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려보면 자, 이때는 그러면 2와 동일하게 4는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고 3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죠. 따라서 1은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2는 포함되거나 안 되어도 되니까 두 가지, 3은 반드시 포함되고 4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5와 6은 어떻습니까? 포함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니까 얘도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8가지를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까요? 이번에는 세모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이렇게 있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4를 몇 번 더하면 된다? 8번 더하면 되니까 4 곱하기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소 5와 원소 6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2와 4와 동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자, 맞아 설명해 보면 5는 포함되고 1은 포함되지 않고 3은 포함되는 경우 6은 포함이 되고 1은 포함이 되지 않고 3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죠. 따라서 자, 1은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 2는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두 가지, 3은 포함이 되고요. 4는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5는 반드시 포함되는 한 가지, 6은 포함되어도 안 되는 두 가지니까 이것 또한 8가지. 자, 6도 마찬가지죠. 1은 한 가지, 2는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두 가지, 3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자, 4는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5도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6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따라서 얘도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5도 바로 몇 개 있겠다? 8개 있겠다. 6도 몇 개 있겠다? 8개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했는 김에 여러분들이 확인 차원에서 바로 5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엔 6은 세모로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3이 모두 다 있으니까 3은 16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 우리 개념 시간에 다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3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8개 있으므로 자, 2와 4와 5와 8은 전체가 몇 개 있고 8개가 있고 3만 16개가 있다는 거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2, 4, 5, 8을 모두 다 더하면 19가 되어서 19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16 하면 되겠습니다. 자, 98이 72가 되고요. 8이는 8이 되니까 152가 되죠. 자, 16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48이 되나요? 자, 따라서 152 더하기 48이 되어서 자, 계산이 잘못되었나요? 98이 72, 152고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얘가 48이 되고 19를 바로 8을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2, 5,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네요. 자, 여기에서 얼마가 돼야 됩니까? 12, 4,
2458이 맞죠? 2458이 아니라 여기에 미안합니다. 2456이 되어야 되죠. 그죠? 2456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7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7, 8이 56에 8이는 8이니까 13이 되나요? 따라서 18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8이 될 수 없죠? 마지막에 6이니까 2, 4, 5, 6이 되어서 17 곱하기 8을 하면 결론적으로 18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개의 각각의 합을 구해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 2만 모두 더하고 원소 3만, 원소 4만 각각 더하면 되니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3, 4, 5, 6 각각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면 바로 그 합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88번입니다. 집합 A는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바로 두 개인 부분 집합은 10개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10개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두 개짜리를 다 여러분들이 적어봐도 10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조합에서 바로 이 집합은 조합과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집합을 구성할 때 자, 1이라는 집합과 2, 1이라는 집합은 똑같은 집합이잖아요. 그죠? 순서는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소 두 개짜리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원소가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아무거나 두 개만 선택하면 그게 각각 원소가 두 개짜리인 바로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5 컨비네이션 2가 바로 얼마입니까? 암기하고 있겠죠? 바로 1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10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 B1부터 B10까지 표현하자 이런 말입니다. B1, B2, B3부터 해서 B10까지 어떤 게 B1인지 B2인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10개를 바로 B1부터 B10까지 표현했을 때 그 B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다. 그러면 B1의 모든 원소의 합은 S1, B2의 모든 원소의 합을 S2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두 개짜리 부분집합 하나 예를 들어서 2와 5를 우리가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집합, 부분 집합을 만약에 B 뭐 3이라고 해볼까요? B3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어떻게 해? 7이잖아요. 그걸 바로 S3이 얼마이다? 7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풀었던 587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원소 두 개짜리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개를 모두 적어서 합을 구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자? 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몇 개가 되는지. 그래서 자, 1을 반드시 뭐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이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원소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온다는 말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가지고 오고 나머지 누구부터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원소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되겠죠. 따라서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네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 2, 1, 3, 1, 4, 1, 5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집합에는 모두 다 1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1이 몇 개 있다? 4개 있으니까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고 나머지 1, 3, 4, 5로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동일하게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2가 4개 있으니까 2 곱하기 4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3을 반드시, 4를 반드시, 5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도 각각 몇 개씩 생길 수밖에 없겠다. 네 개씩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합은 바로 그게 S1부터 S10인데 자, 1도 4번, 2도 4번, 3도 4번, 4도 4번, 5도 4번씩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다? 4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1, 2, 3, 4를 더하면 1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5 곱하기 4가 되니까 바로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때 바로 이렇게 바로 조합을 이용하면 쉽게 개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89번입니다. 자, 집합에는 1, 3, 5, 7 원소가 4개인 집합인데요. 이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원소가 4개니까 각각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씩이 되니까 2의 4제곱 1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모든 그 부분 집합을 A1부터 시작해서 A16까지 나타냈을 때, 이 AK의 모든 원소의 합을 AK, 스몰 AK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A1부터 A16까지의 바로 그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16개 안에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한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원소 세 개짜리, 원소 네 개짜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자,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1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니까 한 가지고 나머지 3, 5, 7은 어떻습니까? 포함되어도 되고 포함되지 않아도 되니까 몇 가지씩 두 가지씩이 되어서 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8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도 어떻습니까? 5도 어떻나요? 7도 어떻나요? 동일하겠죠, 그죠? 동일하게 각각 몇 개씩 생기겠다. 8개씩 생기겠다는 것은 알 수 있나요?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더해주면 되니까 1과 3과 5와 7을 모두 다 더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다? 8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 3, 5, 7을 모두 더하면 16이 되잖아요. 그죠? 16 곱하기 8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됐다? 6, 8이 48에 8이는 8과 4를 더하면 1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90번입니다. 집합A는 1, 2, 4, 8, 16의 바로 이렇게 원소 5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집합인데요. 자,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그러면 이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하나를 빼주면 바로 32에서 1을 빼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31가지가 나오겠죠. 그것을 각각을 BK라고 표현했다. 즉, B1부터 B31까지 된다는 거죠. 즉, 원소 한 개짜리부터 원소 5개짜리를 모두 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집합 이 BK의 모든 원소의 이번에는 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곱을 다 곱했을 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다 2의 거듭제곱,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 마찬가지로 얘도 합과 동일하게 일단 1이 몇 개의 부분집합에 바로 포함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2와 4와 8과 6은 포함이 되어도 되고 원소가 부분집합이 원소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니까 자, 몇 가지가 나온다? 16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2도 몇 가지? 16가지 있겠죠? 3도 16, 미안합니다. 3이 아니라 4도 16가지, 8도 16가지, 바로 16도 16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곱하기 16, 맞나요? 그리고 2 곱하기 16. 아, 그런데 모두 다 곱해달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플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곱하기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얼마? 16. 그리고 4 곱하기 16. 그리고 8 곱하기 16. 16 곱하기 1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 아닙니까? 맞죠?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말이 아니죠. 자, 선생님이 표현을 잘못했잖아요. 그죠? 자, 1이 16개이고 2가 16개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4를 16번을 곱해줘야 되니까 4 곱하기 16이라는 말은 4를 16번 더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자, 1을 몇 번 곱하라? 16번 곱해야 되니까 1의 16제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1은 몇 번 곱하라? 16번 곱하니까 2의 16제곱이 되겠죠. 그것들을 모두 다 곱해줘야 됩니다. 자, 4는 몇 번 곱하라? 16번 곱해주면 되죠. 8은 몇 번 곱하라? 16번 곱해주면 되고, 16도 몇 번 곱해달라? 16번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하여 이 표현을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을 전체 16제곱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2의 1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 16은 2의 4제곱이 되죠. 자, 이런 곱하나 마나가 되니까 이 괄호 속이 모두 다 곱하기니까 지수들을 더해주면 1, 2, 3, 4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0이 되어서 2의 10제곱이 되고 거기에 몇 제곱을 해주면 된다? 16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바로 지수를 우리가 거듭 제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2의 160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A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1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곱도 동일하게 부분집합,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C 단계에 들어가겠는데, 바로 집합에서 조금 우리가 이번 이 챕터 5에서는 조금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지만, 자, 오늘 이 시간 공부한 것과 우리가 다음 C 단계에서 공부할 것은 조금 어려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집합이 나올 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